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진성당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가입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이게 문제 제기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보도하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한국당 당 가입, 이것을 독려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이 당원 가입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말이죠. 보면은 저희 애국수찰팀에서 일선에 확인을 해보면 요즘에 가뜩이나 우파 성향의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 찌라시 이런 것들을 말이죠. 공영방송에서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또 한겨레 신문과 같은 그러한 신문사에서도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영방송을 동원해서 정권이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1인 미디어라든가 유튜브 SNS를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당치 않다.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1인 미디어들 또 SNS상으로 또 단톡방에서 카카오톡으로 등등의 페북을 통해서 근거에 입각하지 못한 이러한 오보, 가짜라 통신을 늘어놓는 것 또한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 애국수찰팀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요, 지금 요즘에 한국당에 대해서 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아무래도 일선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집안에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어른을 뽑는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전당대회가 있고 또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 그동안에 정치에 관심 없었던 분들조차도 모두 지금 당원 가입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희망적이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점을 애국수찰팀에서 신의 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흔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애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 당원 가입에 어떠한 허와 실이 있는지를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요즘에 단톡방,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SNS, 문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흔히 단톡방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에 엄청난 당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전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한 문구들을 계속해서 퍼나르고 또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근거 자료를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상당 부분이 오보다. 무슨 네. 얘기냐면 심지어 하루에 500명 이상 당 가입을 하고 있고 당원 가입을 하는데 오프라인도 아니고 한국당에 문의 전화로 인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거로 인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단톡방에 문구가 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관계는 한국당의 당직자들이 실무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원 가입이 빗발치면 하루에 500명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할 필요는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많은 당원들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그 당원에 가입하는 그러한 정황을 좀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중당 가입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당법은요, 1인 1정당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은 내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 소신껏 당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중당 가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바뀌어서 당을 옮기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전 당적은 완전히 깨끗이 가입을 탈퇴한 후에 새로운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당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한국당에서도 여러 가지 경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에 따로가 아닌 일괄 방식에 의해서 다득표차 우선순위로 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 방식이 지금 상당 부분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한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뭐 자유한국당 가입을 좀 많이 하자 태극기 세력들이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9월 달까지 가입을 해서 진성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이제 당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비가 뭐 물론 2,000원, 1,000원이긴 하지만 그걸 내야지만이 이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또 대의원으로서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9월이 마지막 기회니까 많이 참여하라는 동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임에는 분명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탄핵 사태로 당이 2번이나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에 가입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자유한국당 살리겠다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 2중당 가입 또 어떤 분들은 3중당 가입 이런 문제로서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이 정당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이러한 문제를 보도해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애국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 질서거든요. 정당법 아주 기초거든요. 한 명이 하나의 정당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초등적인 수준의 그 정치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잘못된 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한국당에서는 2월달 전당대회론이 지금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3개월 이전에 당원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룰에 의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심지어 말이죠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명목하에 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좀 전에 신의 한수에서 말씀드린 9월 말까지의 당원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불과 한 2, 3일 전에 이 말이 좀 바뀝니다. 10월 달까지 당원 가입을 마쳐도 충분히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바뀐 그러한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원과 관련해 정당에 대한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 룰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그렇죠. 가입을 해서 네. 6개월간 당비를 낸 그 사실이 있어야지만 진성당원으로서 대의원으로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아무 때나 막 그냥 그러니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흔히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빨리 당원 가입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방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SNS상에 이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 말해서 뭐 내년에 2월에 전당대회가 할지 5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당원 가입을 빨리 서둘러라 하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원 가입을 하기 전에 이 정당법의 아주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태극기 집회의 연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 겨울에 박근혜 정권이 몰락을 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태극기 집회가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탄기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되죠. 그 탄기국이 이제 정광용이가 리더하는 탄기국에서 바로 정치 행위를 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주장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누리당 당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창당한다 이런 대의명분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 새누리당 당명을 그대로 보존했다 드리겠다. 이러한 명분에 대의명분에 새누리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도 작년 7월경에 그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제명을 시켜버려요.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당시 정광용 사무총장 그리고 허평환 등등의 새누리당 창당 멤버들이 있죠. 이 변희재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정당에서 조원진을 해당 행위 등등의 이유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 새누리당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의명분을 걸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지금의 그 규모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장충체육관에서 새누리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던 후에 조원진이 제명을 당하면서 조원진이 말이죠. 작년 2017년도 8월 30일 날 지금의 애국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 애국당을 창당할 때 그 멤버가 정광용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옵니다. 예, 정미용까지 심지어 변희재, 정미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원진, 허평환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서 애국당이 8월 30일, 작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하는데 문제는 이 새누리당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얼마 전에 이 새누리당을 창당을 하는데 1등 공신이고 실질적인 주관을 했던 정광용 당시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 그게 불과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광용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는 것은 아직도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지금 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 아직 이 당이 해체했다는 그러한 통보 절차가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본인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입되어 있던 많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시민들이요.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다 탈당을 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원진이 주관하는 현재 애국당으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태극기 세력 안에서 과거의 새누리당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는 또 다시 당원으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그 흡수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당적을 완전히 깔끔히 당적 정리가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중 당가입은요, 정당법 제42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에 가입하신 분들 나 과거에 어떤 당에 가입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다면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넣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관위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본 다음에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서 당 가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정당법에 의해서 1년 이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괜히 범법자가 될 일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한들 나중에 또 무효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돼도 또 논란이 또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새누리당, 지금 애국당에 가입하신 분들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또 지금 이처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당을 가입하시겠다는 분들은 정당법에 의해서 이중당적에 대해서 좀 확실히 어떤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또 그거 한번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들조차도 모른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이 존재하는지 해체되었는지를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기 자신이 애국당에서 탈당하고 한국당을 다시 가입한 건지 애국당의 당적이 남아있으면서 했는지조차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특정 인물 뭐 누구라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대한문이라든가 뭐 또 다른 무슨 어디 가면은 지금 한국당 입당 원서를 뭐 노골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를 어떠한 특정 인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우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당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내에 있는 특정 국회의원을 위해서 당 가입을 독려하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애꿎은 지금 그 한국당 당 가입으로 해서 애국당이 지금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사실상의 애국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국당의 특정 인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빼온다. 빼내기. 언젠가 그 당원 가입 애국당에서 할 때 제가 밑장빼기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주장하면서 서명 받으면서 밑에서 당원 가입서를 뺀다. 뭐 이런 걸 작년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애국당에 가입되어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의 특정 인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독려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아주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상 이 정치법에 대해서 정당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심코 당원 가입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애국당도 문제고 한국당도 문제입니다. 양쪽이 다 피해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관위에서는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은요. 알 먹고 꼭 먹고 다 하는 거죠. 예. 한국당에 당연히 그거 문제 제기하면 사표 처리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특정 정당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분명히 경고 조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국당도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애국당이 말이죠. 이 지금 애국당 당가 문제로 인해서 당내 그 내용이 어제 그 부산에서 있었던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조은진 의원하고 그리고 당직자 간에 그 고성이 막 일어나면서 말이죠. 방송 이거 비공개로 돌려야 된다 하면서 막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그 잡음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 변희재 대표가 사실상의 당협위원장이었죠. 그 애국당에.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막 반납하고 나가고 조은진 1인 독재냐 막 이렇게 막 그런 공격을 하면서 작년에 그런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지금 애국당이 지금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당과 이 저작권 문제로 말이죠.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 지도부, 조은진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저작권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떠한 얘기도 저작권 얘기 거론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당원, 평당원들과 그 당직자들은 말이죠.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입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지금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그 지도부가 어딨냐 뭐 이렇게 규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그 유권자 문제, 당원 가입 문제가 이게 불거지게 되면은 정말 애국당은 말이죠.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애국시장팀에서는 이 부분이 한국당에도 문제가 되고 애국당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좀 전에 신혜식 대표가 그 법적인 문제, 정당법에 근거한 선관위에서 공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개인도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이 엄중한 위법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행 가서 대출을 하더라도 이 대출했을 때 이자가 얼마고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떠한 그 페널티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나중에는 압류 다 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다 그 대출 상담원이 얘기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원 가입을 받는 걸 말이죠. 쉽게 그냥 한 줄 서명 사인에 딱딱 끝나고 이중 가입을 했다든가 그 당적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불합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든가 이러한 경고성이라든가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문구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정말 나라만 오직 걱정하면서 뛰어나오신 일부 애국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이 법을 어기는 알게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 참 몰랐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지금 좀 전에 신한수가 소개한 이러한 법의 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제재를 들어갔을 때 몰랐어요. 울면서 사정하면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은 냉엄한 겁니다. 법은 준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파 성향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권 하에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한국당의 전당대회에 나는 3개월, 4개월 전에 정정당당하게 더 나가서 6개월 전에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왜 못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여기서 선거 투표권을 행사를 못하냐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이구동성으로 말이죠 아우성 치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이 과거 2017년도 초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한국당에 당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동안에 자기 이름 석자가 당적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현재 당원 가입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방법을 일러드리면요. 선관위 사이트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되고요. 본인의 주민번호와 함께 이름을 넣게 되면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종 어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하셔서 선관위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갖고 주민번호 넣으면 된다고. 네네. 전화를 또 선관위에 전화로 확인해도 돼요. 확인해도 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도 안 받을 수 있고 팩스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애국 시스템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애국당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게요. 과거 그 새누리당 정광용 씨의 새누리당은 연결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 사무실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준비해서 그래서 선관위의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 나 이 사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상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되는데 문제는 이중당적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개인이 괜히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신의 한 수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팁 이중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후 10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